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6회 허영강의 디지털 칼럼 제10부입니다. 미래 디지털 문명의 대안. 오늘로서 디지털 칼럼, 허영강 칼럼의 마지막 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칼럼에 대한 방송은 마치고 다음은 과학, 미래과학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는 미래 디지털 문명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디지털 문명에 대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안보적, 외교 부분 등 전반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끝장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의 종주국으로 우뚝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민족이 갖고 있는 우수한 그 유전인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은 그 희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희종이라는 것은 서양은 시작을 하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은 종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되면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서양은 이제 기독교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고 많은 얘기들이 그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엔 이러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할 것으로 허영강은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에는 고도로 발전된 디지털 문명 시대가 열린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는 이 시대에 따른 발전의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부족하지만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도시는 파괴가 되고 농촌은 붕괴가 되고 노동자도 몰락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울부짖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다시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암울했던 시기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었듯이 또 지금 미래 시대는 또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분명히 이러한 그 난국을 타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래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그 세계 디지털 문명을 선도할 국가입니다.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아무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한민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방송을 계속하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구조가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너를 죽이고 내가 사는 이러한 생존 경쟁과 같은 이러한 경쟁의 시대는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생산 양식에는 이익이 아닌 선사가치의 마음으로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고도의 도덕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이타적인 정신입니다. 이제 지옥구도를 벗어나 우주적 사고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지구촌 시대입니다. 국경선을 넘어서 우리가 지구촌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계 동포라는 의식을 가져야 새로운 문명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철학과 사상, 정치를 고려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가지지 않고 오랫도록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얼마간 쓰다가 망가지면 또 다시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이러한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하나를 만들어도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옛날에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것도 타이어 튜브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타이어도 닳지도 않고 이 주부가 빵꾸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 지경까지 몰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방침을 바꾼 게 뭐냐면 이 얼마간 쓰면 닳고 빵꾸 나도록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돼서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가 처음에 했던 거 뭐냐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자본주의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긴 한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걸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상상 양식은 망가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미래 사회는 지구촌 시대로서 흑인이 됐든 아랍인이 됐든 동양인이 됐든 서로가 우리 인류가 하나가 돼서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 같이 그 행복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과학문명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고도의 과학문명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생존과 편의성, 미래의 발전을 위해 현재보다 몇 배나 뛰어난 과학 발달을 위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실험과 제작을 후원해주고 실패해도 그 과실을 묻지 않고 총력 발전으로 인도해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모여지게 되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찬란한 과학문명 시대에 다 함께 잘 사는 풍부한 사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무관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 생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환경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자연 에너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파력 조력 발전, 무한 동력, 수소 발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무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풍력 발전은 단방향 회전이 아닌 양방향 발전기로서 고장이 없고 성능도 우수한 기계를 가동하고, 태양광 발전기도 지금의 이러한 그 패널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그 태양광 집약형 태양광 발전기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무한동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명과 도시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입니다. 조소관만을 이용한 발전과 파력과 조류를 이용한 발전도
해야 될 필요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세 개가 한 방향으로 돌죠. 제가 발명한 발전기는 앞날개는 우회전으로 돌고 뒷날개는 좌회전으로 돌면서 소음이 나지 않고 발전은 1.7배가 발전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또 소음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전기를 써서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그런 발전기 시대가 되어야 되고, 태양광 발전기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넓게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작은 면적에서도 그 집 전체에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기로 변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한동력은 뭐 연료나 물이나 수소나 탄이나 뭐 원자력이나 아무것도 들어가는 거 없이 처음에 가동될 때만 한번 돌려주면 이 기계는 영원히 인간이 멈출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전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우리가 앞으로 우주 시대를 나가서 광활한 우주에서 이 발전기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정 도시를 만들어도 이것은 필수적이고, 지하 궁전을 만들어도 똑같이 이런 무한 동력이 있어야지만 그 생활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에게는 무한한 에너지는 이 석탄이나 이런 거 모양 자연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나와서 모든 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식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시대의 식량은 지역 단위로 자체 생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족한 식량은 상호 소통하는 교류를 통해 확보한다. 지금 그 자동 생산 농작기를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의 인구 단위를 생각을 해서 면적을 맹기려서 이런 그 농경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파주시에서 산다면 파주시에 이런 인구가 먹을 만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맹기려서 생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그 식량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해서 하고, 남는 식량은 또 외부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주식은 이렇다 치더라도 또 이렇게 이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하우스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자기 집 화단에서 앞으로는 누구든지 각자 자기 집을 갖고 살게 됩니다. 지금은 세입자, 뭐 집주인, 건물주 이렇게 나누지만 앞으로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주인이 건물주가 따로 있고 뭐 집주인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기회는 평등하게 돌아가고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자기 텃밭에서 이렇게 야채를 뭐 텃밭 가꾸기 하듯 화초 가꾸기 하듯 이렇게 해서 그 야채를 가꿔서 먹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미래의 교육은 도덕성과 인성, 충효정신을 가리키는 인성 위주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이거를 타파시켜야 됩니다. 기억 암성식 교육이라고 지금은 모두가 똑같이 이 교과서 전체를 달달달달 외워서, 그래서 여기서 시험 봐서 시험 잘 본 사람이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교육 방식입니다. 제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간 이유가 바로 이 기억 암성식 교육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진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제가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 암성식 교육은 앞으로 그 지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은 실장 공부의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렇게 기호 감성식 교육뿐이 아니라 이치만 배우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문일지식 한 가지를 배우면 열 가지라는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다 같이 천재이고 다 같은 존중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 재질이 달라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만 특혜를 주는 이런 제도는 잘못된 것이고 다 사람마다 능력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일을 맡기면 그것이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앞서 인간이 우선된 후에 이치를 가리켜서 인류의 포생이 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장 공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치를 배워서 이 문일지식 그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실장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생산체계입니다. 아까도 잠시 나왔었는데 자본주의 생산체계를 파괴경제라고도 합니다. 망가지지 않게 만들면 회사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수시로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현실 경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망가지지 않고 견고한 제품을 만들어서 인계에 제공하는 가치관의 시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의 생산 체계는 이익을 위해 만들었다면 미래 시대에는 망가지지 않고 오래 쓰도록 만드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류가 그 망가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이 명품 가방 같은 거 오래 쓰잖아요. 시계 같은 거 오래 쓰죠. 이렇게 오래 쓰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이거 만든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 넣습니다. 그걸 기명부사라고 하는데 모든 제품에는 기명부사 기록을 해서 그 회사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사진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은 만든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쓰고 또 이 만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잘 쓰라고 기원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사하는 앞으로 이러한 연구 제품을 만드는 사회가 돼야 우리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그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냥 일회용이 범람하고 그 금방 쓰다가 망가지면 또 버리고 그러면 또 그 비닐 같은 거 또 소각을 못하고 처리를 못해서 그 고생하는 환경 오염을 하는 그런 그 부작용도 없애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교통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 시대는 우주 시대이기도 하고 지구촌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도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그 예상을 해봅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정역구동 자전거로 근육을 단련시키고 육상의 자동차는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무한 전기 자동차 시대를 이용하되 달리는 속도의 바람을 이용해 발전하는 기술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거리 열차는 시속 1,000km를 이 열차가 시속 1,000km 이상을 달립니다. 그리고 이 열차가 지구촌을 계속 무한 궤도로 돌면서 이 열차는 한 번도 서지를 않습니다. 정거장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타고 내려지느냐? 바로 그 순간 이동 장치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무정차 승강 장치라고 명명을 합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 기술의 내용을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 문명 발전에 필수적인 그런 기술이 되거든요. 여기는 그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 이진법적 사고로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십진법 시대에는 이런 신기술들이 꼭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정차 승강 장치는 저희가 또 같이
관여를 해서 이 새로운 기술 문명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같이 그 동참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통 문제에서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열차만 있는 게 아니도 비행기도 쓰죠. 배도 쓰고. 이 지금의 비행기는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긴 활주로를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 비행기는 앞으로만 가지 옆으로도 갈 수가 없고 빠꾸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앞으로 미래의 비행기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앞으로 비행기는 비행장에서 바로 수직으로 뜨고 수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 원거리를 다 돌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떴다가 뒤로 갈 일이 있으면 빠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진도 해요. 앞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기역자를 꺾어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이러한 그 미래에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그 기술이 첨가된 그러한 비행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비행기도 이진법 시대에서는 최첨단 비행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십진법 시대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그 비행 시대가 조만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주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여행은 초광속 비행체로서 우주여행이 빨라지고 우주 스테이션에서 휴식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초광속 우주 비행체 모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행체 시대가 나와서 우리 인간이 우주여행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그 우주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한 우주여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말고 은하계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이거 하나뿐일까요? 예,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말고 다른 은하계도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 우리 인간이 거기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도 광속으로 수십만 년을 날아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은하계 속은 달릴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 잇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우주여행은 수만 년, 수십억 년을 우주선을 타고 광속으로 비행하여도 우리의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광활한 우주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60세에서 100세 그 사이까지 삽니다. 근데 광속 이상을 날아도 수십억 년을 가도 못 나르는 우주 개발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탔습니다. 우주선을 탔는데 이게 우주선이 광속 이상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인간이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게 그 과학 언어로 무체 노병균 상태라고 합니다. 무체, 그 병에 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최면에 들어서 아무 상태가 없이 그냥 무한한 그런 그냥 사람을 까무러쳤다고 그러죠. 까무러치면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사람이 까무러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비행체가 광속 이상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역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광속 이상 비행을 하게 되면 역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수 현상이 일어나서 무체노병원 상태, 다시 말해서 까무러친 상태로 사람이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죽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무체노병원 상태가 되어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우주선이 정지를 하면 이제 광속 이하로 떨어지면 이 우주인은 다시 원성 태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활동이 가능합니다. 의식이 자기가 잠들 때 그 의식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장기라든가 그 기억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10년이 되지 않았던 100년이든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세월이 흘렀어도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그 졸도할 때 그 상태 그대로 멈춰 있다가 다시 그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즉 자연 그대로 늙지도 않고 자고 일어나 나면서 날 수가 있게 되어 자연 또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받은 지령, 지구에서 받은 그 연구 목적을 기억하고 저장해놨던 걸 보고 먼 우주에서 다시 그거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비행기를 돌려서 다시 오게 되면 무체노병원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다시 또 잠이 들어서 또 지구를 돌아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만 년, 수십만 년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워보지 않은 일이시겠지만 저는 대도인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러한 학리를 제가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로서 허영관 칼럼 제10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양과학, 상호역회전, 양방향 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TV였습니다.